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지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날지, 난다면 언제 날지입니다. 탄핵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법조인들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3월에는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대통령이 이 선서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 정확히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또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탄핵이 부결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정국 운영 상당 기간 동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사유로 적시된 적이 있는 만큼 탄핵은 더욱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뇌물까지 관련됐다면, 근데 여기 재단에 출연하면 뭐 사면해주겠다든지 무슨 특혜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됐다면 그건 더구나 그건 비리 문제로까지 가기 때문에 직권남용 정도를 거쳐서 비리까지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봐야죠. 법원의 고위 관계자 역시 탄핵 인용을 확신하면서 다만 지금 재판관들은 2004년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탄핵 이론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이 그래서 또 벌어질 거라서 일각에서는 그 과정에서 개헌 추진해서 헌법재판소 없애버리자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내심 헌재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직 재판관들 역시 헌재 폐지론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을 점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다수 국민들이 의사와 반대되는 이렇게 결정문에 쓰려면 의견을 결정문에 쓰려면 쉽겠어요, 그게. 특히 이게 이번에는 이제 다 의견을 밝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될까요? 되죠. 부담이 되고 그건 역사에 길이 남는 건데, 영구적으로 남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재판관들은 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태도로 봤을 때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할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가 법원으로부터 재판 기록을 받는 데는 8개월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구두 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의 변수가 됩니다.
박근혜 변호인단 구성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 헌법 위반으로 5가지, 법률 위반으로 4가지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커서 쪼개면은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추 사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증거가 확실한 몇 가지를 먼저 검토를 하는 그게 이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소추 의결서 중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을 우선 판단한 후 탄핵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헌재 관계자들은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헌재 스스로도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2월 말을 넘기고 3월 말까지 가면 이정미 재판관까지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7명의 재판관이 뭐 6인 이상의 찬성 이건 사실 굉장히 무리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는 2월 말 전에는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매주 재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인 신문 다 해버리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헌재도 부지런히 해야죠. 이정미 재판관 본인도 임기 내에 끝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세월호 7시간이 들어있습니다.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것이지만 여야 간 막판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2004년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무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특검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더라도 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백만 촛불 민심의 즉각 퇴진 요구에 직면했지만 스스로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습니다. 그 일정과 때문에 심리 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 이 중 2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최문호입니다.